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킹덤 시즌2의 내용을 더듬이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직히 킹덤 시즌1에서의 떡밥은 꽤 있었습니다. 떡밥만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반만 딱 잘라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드라마를 보지 못했던 시청자들은 나중에 시즌2가 나와 킹덤이 종영된다면 전편을 한 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더듬어 보기 전에 이 영상에는 심각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즌1을 시청 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현대감의 내부자 발언 이후 주인공은 마치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못 믿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숨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자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주인공 팀의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일 듯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자의 후보자들을 만나보시죠. 무영은 한양의 국내에서 지내왔고 조학주와의 접촉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인물로 자신의 부인을 굉장히 아낍니다. 이로 인해 만약 한양에 있는 자신의 부인이 걱정되어 조학주에게 붙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인공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인물로, 만약 내부자가 맞다면 주인공과 무영의 케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드라마에 큰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현대감을 굉장히 경계한 인물로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나마 있는 배경 정보는 과거 상주의 납병 환자촌의 동생을 데리고 있었고 외부인의 부름에 마을을 떠나고 나중에 환자촌으로 가지만 그곳에는 폐허가 된 마을과 무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라의 병사들보다 월등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문의 인물로 환자촌을 떠나게 된 과거가 아마 안현대감과 연관이 돼 있어 이를 경계하는 조학주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 내부자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저 지유런에서 이승희 의원 아래에 있던 은여로 아직까지 밝혀진 과거가 없으나 특징조차 잡을 수 없는 평범한 인물로 내부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인물입니다. 아마 이 편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려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무능력한 인물로서 자신의 가문의 이름으로 사또라는 관직을 얻은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은여와의 러브라인만 있을 뿐 도시 가문의 일원으로 겉으로는 무능력한 인물로 속으로는 주인공을 옆에서 지켜보는 인물로 가장 직접적으로 내부자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상주에 도착했을 때 가족의 편지를 받아 몰래 은여와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공과 상주에 도착했을 때 조학주의 명령을 받아 주인공을 지켜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내부자의 이야기를 꺼낸 안현대감이 만약 조학주의 말처럼 조학주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고 주인공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주인공은 끔살당하고 드라마가 끝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중에 주인공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을 때 안현대감의 추악함을 알게 된다면 안현대감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조학주를 쓰러뜨려 백성을 버리지 않는 선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끝났다 생각하느냐? 빛이 아니었어. 운도였어. 드라마를 모두 보고 떠올랐던 것은 왕을 좀비로 만든 생사초는 언골에서만 자라고 언골은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추운 곳입니다. 좀비의 원인인 생사초부터 추운 곳에서 자랐으니 이때부터 밤이 아닌 온도가 좀비의 활동에 영향을 줬음을 알려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추워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 좀비의 활동 시간의 증가와 좀비의 파워가 점점 강력해져서 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안현대감은 시즌1 후반에 등장하여 주인공의 큰 지지자이자 조학주의 적대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조학주는 안현은 나에게 반기를 들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안현대감이 전란에서 큰 공을 세웠을 때 조학주가 안현대감의 공정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현대감이 3년 전 전란이 일어났을 때 큰 공을 세우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정신이 살고 있었던 환자촌에서 좀비 실험을 차용했었고 이 좀비를 이용해 전란의 적군을 쓸어버려 큰 공을 세웠고 이 사건으로 영신이 안현대감을 적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오모의 3년상을 치르러 상주로 내려간 안현대감은 이승희 의원과 함께 오모를 생사초로 부활시키지만 끔찍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결국 3년상을 치르는 것까지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미 조학주가 알고 왕 또한 좀비로 만들어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추악함을 조학주가 널리 퍼뜨린다면 안현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슬픔으로 안현대감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한다고 언급한 듯합니다. 시즌1 마지막 화에 은여와 사또는 언골에서 생사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여는 지율헌의 사건 이후로 생사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왜 은여는 그렇게 생사초를 찾고 있었을까? 바로 지율헌에서 처음으로 좀비가 발생했을 때 감염된 이승희 의원은 좀비가 되는 와중에 은여에게 생사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사초로 좀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란 때도 좀비들을 없앨 때 직접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또한 생사초로 좀비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즌1의 막바지로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던 개비 조씨가 마지막에 한번 거하게 터뜨립니다. 궁의 사람들이 한양에 임신한 부인들을 모두 모아 출산을 할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날씬한 개비 조씨의 배, 바로 임신하지 않은 개비 조씨가 한양의 임산부들을 모두 모아 장차 왕이 될 남자아이만을 가져가려는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이 중에 세자의 호위무사 무영의 부인까지 있으니 이후 무영의 심정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렇다면 개비 조씨는 왜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개비 조씨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중 내내 조학주에게 무시받던 인물의 반항으로 밝혀진다면 개비 조씨는 일어설 수도 없겠지만 만약 이를 이용해 아버지를 찍어 누르고 자신이 악역이 될 수도 혹은 조학주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요.